아우라그룹의 최상층에 위치한 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펼쳐졌지만 그 누구도 그 장관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 길고 광택이 나는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에 앉은 임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있었고 그들의 값비싼 정장은 마치 갑옷처럼 느껴졌다. 공기 중에는 긴장감과 거의 만져질 듯한 두려움이 떠다니고 있었다. 모든 시선은 회의실 상석 비어있는 의장에 쏠려 있었다. 그 자리의 주인인 강지훈 회장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이미 방안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우라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황제였으며 그의 냉정함과 결단력은 업계에서 전설로 통했다. 사람들은 그를 얼음 요새라 불렀고 그 별명은 그의 성격을 완벽하게 요약했다. 마침내 회의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섰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그레이 수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곧은 자세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차가운 눈빛은 방 안의 온도를 몇 도는 더 떨어뜨리는 듯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가볍게 던졌고 그 작은 소리가 임원들의 어깨를 움찔하게 만들었다. 지우는 입을 열지 않고 잠시 동안 임원들을 하나씩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아서 그 누구도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룹의 핵심 재무 데이터가 유출된 지 벌써 6시간이 지났다. 이 사건은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우라그룹의 심장을 겨눈 비수였고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와 명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재앙이었다. 누가 설명해보지. 마침내 지훈의 낮은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보안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만 그의 보고는 변명과 추측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은 그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보고가 끝나자 지훈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 규칙적인 소리는 임원들의 심장을 옥죄는 듯했다. 외부 해킹으로 추정된다. 범인은 특정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다음 공격을 기다리는 것뿐이라는 건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얼음 조각처럼 날아와 임원들의 낯에 박혔다. 바로 그때 전략기획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한 명 초빙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로 인정받는 인물입니다. 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그는 외부인을 신뢰하지 않았고 특히 자신의 제국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외부의 손에 맡기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들어오라고 해. 지훈의 간결한 허락이 떨어지자 문이 다시 열리고 한 여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화려한 커리어 우먼들로 가득한 이 공간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값비싼 명품 대신 단정한 블라우스와 슬랙스를 입고 있었고 짙은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차분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 순간 강지훈의 세상이 잠시 멈췄다. 지난 몇 년간 그는 여자를 철저히 사업적 파트너 혹은 무시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겨왔다. 과거의 배신이 남긴 깊은 상처는 그의 마음에 두꺼운 빙벽을 쌓게 했고 그 어떤 여자도 그 벽을 통과할 수 없었다. 그는 항상 여자를 경계했고 그들의 의도를 의심했으며 감정적인 접근을 철저히 차단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이 여자는 달랐다. 그녀의 외모가 특별히 화려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깊고 투명했다. 그 안에는 이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 고유한 자신감과 날카로운 지성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권위적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고 그 시선에는 두려움이나 아첨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지훈은 처음으로 느껴보는 생경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심장의 한 부분이 미세하게 진동하는 듯한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끌림이었다. 그는 자신의 냉정한 이성이 마비되는 것을 느끼며 이 여자의 이름조차 묻지 않은 채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한서연입니다. 여자가 먼저 자신을 소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눈빛처럼 차분하고 명료했다. 아우라 그룹의 데이터 유출 사건 분석을 맡게 된 정보보안 컨설턴트입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그녀의 자세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마치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처럼 고요했다. 지훈은 가까스로 평정을 되찾고 의자의 등을 기댔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 평소보다 더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한서연 씨, 지금 상황은 들었을 테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나? 그는 그녀의 실력을 시험해 보려는 듯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의 팀 전체가 몇 시간을 매달려도 찾지 못한 것을 그녀가 알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한서연은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켰다. 그녀는 장황한 설명 없이 바로 화면에 복잡한 데이터 플로우 차트를 띄웠다. 회장님의 보안팀은 외부 침입 경로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석한 바로는 이번 유출은 외부 공격의 형태를 교묘하게 위장한 내부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회의실 안에 있던 모든 임원들이 술렁였다. 내부 소행이라는 주장은 회사 전체의 신뢰를 뒤흔드는 폭탄 발언이었다. 보안팀장은 얼굴이 붉어지며 반박하려 했지만 서연은 그에게 시선도 주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녀는 데이터 패킷의 비정상적인 흐름, 특정 서버의 접근 기록 조작 흔적 등 일반적인 분석으로는 찾아내기 힘든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설명은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완벽했다. 그녀는 복잡한 기술적 용어들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고 그녀의 분석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지훈은 그녀의 말에 완전히 몰입했다. 그는 그녀의 지성에 감탄했고 압박감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지훈은 깨달았다. 자신이 그녀에게 느낀 끌림이 단순한 첫인상이 아니었음을. 그것은 동등한 수준의 지성과 강인한 정신을 가진 존재를 만났을 때 느끼는 본능적인 존중과 인정이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지만 자신의 얼음 같은 방어벽을 이토록 순식간에 무의미하게 만든 사람은 없었다. 증거는 지훈이 다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미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했다. 한서연은 태블릿 화면을 다시 한번 터치했다. 아직은 정황 증거뿐입니다. 하지만 제게 이틀의 시간과 시스템에 대한 전체 접근 권한을 주신다면 데이터를 빼돌린 내부 IP를 특정해 내겠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요구에 회의실은 다시 한번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전체 접근 권한은 회사의 모든 기밀을 그녀의 손에 맡기겠다는 의미였다. 그것은 엄청난 도박이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선언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한서연 씨는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진다. 보안팀을 포함한 모든 부서는 한서연 씨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이에 있는 사람 있나?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지훈은 다시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다시 마주쳤다. 지훈은 그녀의 눈 속에서 자신의 차가운 결심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평생을 감정을 통제하며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통제 불가능한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내딛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 여자가 자신의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과 동시에 그 무너짐을 갈망하는 모순된 감정이 그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후에도 지호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며 방금 전의 만남을 되새겼다. 한서연, 그 이름이 그의 혀끝을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왜 처음 만난 여자에게 이토록 절대적인 신뢰와 권한을 부여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이성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심장은 이미 다른 소리를 내고 있었다. 얼음 요새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한서연은 아우라그룹의 심장부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위치한 임시 사무실에 자리를 잡았다. 사방이 방금벽으로 처리된 이 방은 오직 최고 수준의 인가자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녀의 요청에 따라 설치된 여러 대의 고성능 모니터에는 복잡한 코드와 데이터 스트림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지휘자처럼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움직이며 방대한 정보의 바다를 항해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요청은 지난 6개월간의 모든 서버 접근 로그였다. 하지만 보안팀은 예상치 못한 난관을 제시했다. 일부 로그 파일이 백업 시스템 오류로 인해 손상되었다는 것이었다. 서연은 그들의 변명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신 네트워크 트래픽 전체에 원시 데이터, 라우 데이터를 요청했다. 그것은 훨씬 더 방대하고 분석하기 어려운 정보였지만 조작의 흔적을 숨기기는 더 어려운 것이기도 했다. 그 시각 펜트하우스 집무실에 있던 강지우는 거대한 벽면 스크린을 통해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공식적인 명분은 조사의 진행 상황을 감독하는 것이었지만 그의 시선은 데이터가 아닌 그녀 자신에게 더 오래 머물렀다. 그는 그녀가 예상된 방해 공작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막힌 길을 만나면 돌아갈 줄 아는 현명한 전략가였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가 금세 표정을 굳혔다. 그는 이런 종류의 감정에 익숙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지켜보며 흥미를 느끼고 심지어는 알 수 없는 뿌듯함까지 느끼는 것은 그가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영역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뛰어난 능력에 대한 순수한 감탄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려 애썼다. 하지만 시간은 그의 이성적인 통제를 비웃듯 흘러갔다. 저녁 식사 시간도 훌쩍 넘긴 밤늦은 시간까지 서연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모니터에 몰두해 있었고 지우는 그녀가 식사를 걸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간결하게 지시했다. 보안 사무실로 최고급 도시락을 보내 회사 복지 차원이라고 전하고 전화를 끄는 지우는 스스로의 행동에 놀랐다.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단 한 번도 직원의 식사를 개인적으로 챙겨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그의 역할이 아니었고 그의 관심사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스크린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의 견고한 얼음 요새에 또 다른 미세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한편 자신의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상황을 지켜보던 최태석 이사는 심기가 불편했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이토록 까다로운 상대일 줄은 몰랐다. 그는 자신이 심어놓은 부하 직원으로부터 그녀가 자신이 설치한 장애물들을 아무렇지 않게 우회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그녀를 그저 똑똑한 기술자 정도로 얕보았지만 그녀는 그 이상이었다. 최 이사는 정보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노골적으로 방해하지 마. 그 여자가 눈치채게 해선 안 돼. 그냥 절차가 복잡하고 시스템이 비협조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지치게 만드는 거야. 그는 한서연이 결국 포기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수사를 몰고 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의 오만함은 아직 그녀의 진정한 능력을 알아보지 못했다. 도시락이 도착했을 때 서연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누가 보냈는지 묻지 않았고 그저 감사히 받아들였다. 그녀는 식사를 하면서도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수많은 데이터의 파편 속에서 그녀는 무언가 반복되는 패턴, 아주 미세한 이상 신호를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광활한 사막에서 바늘 하나를 찾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지만 그녀의 직감은 그것이 중요한 단서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그녀는 손상되었다는 로그 파일 대신 시스템의 캐시 메모리에 남아있는 희미한 흔적들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만이 시도할 수 있는 복잡하고 섬세한 작업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손놀림은 더욱 빨라졌고 그녀의 눈은 더욱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거대한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을 발견하기 직전이었다. 강지훈은 여전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하는 것을 포착했다. 놀라움 의심, 그리고 마침내 무언가를 확신한 듯한 강렬한 집중력.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그녀가 무언가를 찾아낸 것이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달려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묻고 싶었지만 간신히 충동을 억눌렀다. 그는 그녀를 믿고 기다리기로 했다. 서연의 손가락이 마침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그녀는 화면의 한 부분을 확대했다. 그곳에는 암호화된 데이터 패킷 하나가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시스템 백업 파일처럼 보였지만 그 헤더해야 될 부분에 숨겨진 아주 작은 변칙적인 코드가 있었다. 그것은 외부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교묘하게 심어놓은 일종의 디지털 배수구였다. 그녀는 아직 이 배수구를 누가 만들었는지 어디로 연결되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어디를 파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되었다. 범인은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겠지만 세상에 완벽한 범죄란 없었다. 아주 작은 실수, 아주 사소한 흔적이라도 반드시 남기 마련이었다. 그리고 한서연은 그 흔적을 절대 놓치지 않는 사냥개였다. 그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앞으로의 조사 계획을 빠르게 재구성했다. 이제부터는 수면 아래에서의 조용한 탐색이 아닌 어둠 속에 숨어있는 적과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다. 그녀의 입가에 자신감 넘치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 게임이 점점 더 흥미로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미소를 스크린을 통해 본 강지훈은 자신의 심장이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뛰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하게 빛났다. 그는 자신이 단지 그녀의 능력을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아주 따뜻하고 생소한 감정이 조심스럽게 싹트고 있었다. 한서연은 자신이 발견한 암호화된 데이터 패킷에 모든 정신을 집중했다. 그것은 최첨단 보안 알고리즘으로 여러 겹 포장되어 있었으며 마치 견고한 강철 금고와도 같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어떤 금고라도 열 수 있는 만능 열쇠, 즉 비상한 두뇌와 끈기가 있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코드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암호화 키를 역산하는 복잡한 계산에 매달렸다. 모니터 위로 수천 수만 줄의 코드가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그녀의 손가락은 거의 보이지 않을 속도로 키보드 위를 오갔다. 그것은 그녀와 미지의 범인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두뇌 싸움이었다. 범인은 곳곳에 교묘한 함정을 파놓았지만 서연은 날카로운 직감으로 그 모든 함정을 피해 나갔다. 마침내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마지막 방어벽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암호가 풀리자 숨겨져 있던 정보가 모습을 드러냈다. 데이터 패킷의 최종 목적지는
조세 피난처로 유명한 케이맨 제도의 한 유령 서버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패킷이 활성화된 시점이었다. 정확히 3개월 전 아우라 그룹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퀀텀 리프 AI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가 이전되던 바로 그날 밤이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는 재무 담당 이사인 최태석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정황이었다. 그녀는 즉시 퀀텀 리프 AI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인원의 당시 행적과 시스템 접근 기록을 대조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기록은 깨끗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이상한 점 하나가 포착되었다. 프로젝트의 재무실무를 담당했던 박 부장이었다. 공식 기록상 박 부장은 그날 가족과 함께 제주도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시스템 로그에는 그의 개인 아이디로 심야 시간에 핵심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한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것도 단 몇 분간의 짧은 접속이었다. 데이터를 유출시킨 디지털 배수구가 활성화된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마침내 여우굴로 향하는 첫 번째 실마리를 찾아낸 것이다. 바로 그 시각 최태석 이사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불안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정보팀장으로부터 방금 전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한서연이 퀀텀 리프 AI 프로젝트에 3개월 전 서버 로그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최 이사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그녀가 그저 닥치는 대로 데이터를 훑어보는 중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그녀는 정확히 냄새를 맡고 쫓아오고 있었다. 그의 오만했던 자신감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와 위기감으로 바뀌었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자신의 제국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사냥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시간을 끌며 방어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제는 먼저 공격해야 할 때였다. 최 이사는 즉시 박 부장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겁에 질린 표정으로 들어서는 박 부장에게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의 휴가 기록과 서버 접속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그 여자가 알아챈 것 같네. 이제 곧 자네 목을 조여 올 거야. 박 부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는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최 이사는 그의 애원을 차갑게 외면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어. 이건 오히려 기회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강지훈 그 멍청한 놈이 그 여자에게 모든 권한을 주었지. 시스템의 모든 문을 활짝 열어준 셈이야. 바로 그걸 이용하는 거다. 그의 눈빛이 독사처럼 번뜩였다. 그는 박 부장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기 시작했다. 한서연의 아이디를 이용해 시스템 깊숙한 곳에 새로운 백도어를 심고 마치 그녀가 추가적인 정보를 빼돌리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라고 명령했다. 또한 그녀의 개인 노트북에서 해킹 도구가 발견된 것처럼 꾸미기 위한 디지털 증거 조작도 준비시켰다. 그들은 그녀를 희생양으로 삼아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완벽한 덫을 놓기 시작했다. 서연은 이 모든 음모를 까맣게 모른 채 자신이 발견한 증거들을 정리하여 강지훈에게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냈다고 생각했다. 이 실마리를 따라가면 거대한 부패의 몸통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뒤에서 거대한 그물이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잠시 강지훈의 얼굴을 떠올렸다.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여주었던 그의 차가운 눈빛. 그녀는 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 그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그녀는 인터폰을 들어 비서실에 연락했다.
회장님께 보고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찾아뵈어도 괜찮을까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곧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올라오시지요. 서연은 노트북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발걸음은 승리를 향한 행진처럼 가볍고 자신감이 넘쳤다. 하지만 그녀가 향하는 곳은 승리의 단상이 아니라 교활한 여우가 파놓은 함정의 한가운데였다. 보이지 않는 폭풍의 먹구름이 그녀의 머리 위로 빠르게 몰려들고 있었다. 강지훈의 집무실은 그의 성격만큼이나 정제되고 서늘한 공간이었다. 미니멀리즘을 표방한 인테리어에는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었고 오직 기능과 효율만이 존재했다. 한서연은 그의 맞은편에 앉아 자신이 발견한 사실들을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 부장의 의심스러운 행적과 K맨 제도의 유령 서버로 향하는 데이터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연결지었다. 강지훈은 팔짱을 낀 채 그녀의 보고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제시하는 증거들은 그가 막연하게 의심하고 있던 내부 부패의 실체화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여자의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녀는 단 이틀 만에 그룹의 최고 엘리트들이 몇 달간 찾아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해낸 것이다. 그래서 당신의 결론은 최태석 이사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는 건가?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하지만 최 이사님이 총책임자였던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일이고 그의 직속 부하가 연관되어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박 부장을 먼저 조사해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보안팀장이 헬쑥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임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회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새로운 데이터 유출이 실시간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의 다급한 외침에 집무실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지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뭐라고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 거지? 보안팀장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아우라 그룹의 네트워크 지도가 떠 있었고 붉은색 경고등이 특정 지점에서 격렬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지점은 바로 한서연에게 임시로 제공된 보안 사무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추적 결과 모든 데이터가 한서연 씨의 아이디를 통해 외부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보안팀장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돼요. 제 시스템은 완벽하게 방어벽을 치고 있었어요. 누군가 제게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겁니다. 그녀가 항변했지만 상황은 그녀에게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때마침 최태석 이사가 다른 임원 몇 명과 함께 집무실로 들이닥쳤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실망감이 역력했다. 회장님, 저도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희가 외부인을 너무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서연을 범인으로 몰아가며 자신이 얼마나 회사를 걱정하는지를 연기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서연을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너무나도 차갑고 깊어서 그녀는 속을 전혀 읽을 수 없었다. 그들은 함께 서연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감사팀과 보안팀 직원들이 몰려와 있었다. 서연의 모니터에는 그녀가 본 적도 없는 코드가 실행되며 회사의 기밀 문서들이 외부 서버로 전송되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저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서연이 다시 한번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주변의 소란에 묻혀버렸다. 감사팀장은 지훈에게 다가와 비장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방금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한서연 씨의 이름으로 개설된 해외 계좌에 거액의 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모든 증거들이 완벽하게 하나의 결론, 즉
한서연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최 이사는 결정타를 날렸다. 회장님,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저 여자를 해고하고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 주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회사는 끝장입니다. 다른 임원들도 그의 말에 동조하며 지훈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는 외부인에 대한 불신과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는 공포가 가득했다. 사면초가의 상황이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짜인 함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결 인노첸체를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의 차가운 이성이 과연 자신을 믿어줄 것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그녀의 강인했던 눈빛이 절망으로 희미하게 흔들렸다. 강지훈의 머릿속은 복잡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모든 논리적인 증거는 그녀가 유죄라고 말하고 있었다. 회사를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선택은 그녀를 내치는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얼음 요새 강지훈이 항상 해왔던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그의 본능은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는 최 이사의 과장된 연기와 다른 임원들의 비겁한 동요를 보았다. 그리고 그는 한서연을 보았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으려는 그녀의 굳건한 눈빛을. 그는 그녀와 처음 만났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 어떤 권위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녀의 모습, 그녀의 명석한 두뇌와 프로페셔널한 태도. 이 모든 것이 거짓일 리 없었다. 마침내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방 안의 모든 소음을 압도할 만큼 강력했다. 이 조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는 모든 임원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그리고 내가 다른 말을 하기 전까지 한서연 씨는 무죄다. 순간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특히 최 이사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어버렸다. 지훈은 그들의 반응을 무시한 채 말을 이었다. 한서연 씨는 계속해서 내 직속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 회의는 끝났어. 모두 나가보도록. 그의 목소리에는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의 힘이 실려 있었다. 임원들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하나둘씩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최 이사는 지훈을 잠시 노려보다가 이내 자신의 표정을 감추고 다른 이들을 따라 나갔다. 방 안에는 지훈과 서연 단 두 사람만이 남았다. 서연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을 믿어주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지훈은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이미 100마디의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에게 도박을 한 것이다. 이성이나 증거가 아닌 설명할 수 없는 믿음 하나에.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 속에서 보이지 않는 단단한 신뢰의 끈이 생겨나고 있었다. 임원들이 모두 빠져나간 사무실에는 무겁고 어색한 침묵만이 맴돌았다. 한서연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침묵을 깨고 물었다. 왜 저를 믿으신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모든 증거가 그녀를 가리키는 상황에서 그의 믿음은 비논리적이고 심지어 무모해 보였다. 강지훈은 창가로 걸어가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말이 없다가 등을 돌리지 않은 채 입을 열었다. 증거가 너무 완벽했으니까. 그의 대답은 의외였다. 함정은 원래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법이지. 그리고 최 이사의 연기는 너무 과장됐어. 진짜 위기에 처한 사람의 반응이 아니었어. 그는 마침내 몸을 돌려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차가운 눈빛 속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무엇보다 나는 한서연 씨의 눈을 봤어. 그 안에는 분노와 억울함은 있었지만 죄책감은 없었지. 이건 내 계산된 위험 감수야. 그는 감정적인 이유를 애써 논리적인 분석으로 포장했지만 서연은 그 말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지우는 이제 공개적으로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이제 공식적인 용의자였고 회사 안의 모든 눈과 귀가 그녀를 향해 있을 것이었다. 최 이사의 네트워크는 그녀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게 퍼져 있을 터였다. 그는 자신만이 아는 안전가옥으로 장소를 옮겨 비밀리에 조사를 계속하자고 제안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최상층에 위치한 펜트하우스였다. 그곳은 지훈의 개인적인 공간으로 외부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다. 내부는 아우라 그룹의 보안 시스템보다 더 정교한 최첨단 보안 장비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그의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된 인간적인 공간이기도 했다. 그곳에서 그들의 위태로운 동맹이 시작되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고용주와 컨설턴트가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가진 파트너였다. 서연은 자신의 누명을 벗어야 했고 지우는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자신의 회사를 구해야 했다. 그들은 밤낮 없이 함께 일했다. 서연이 기술적인 분석으로 데이터의 흐름을 쫓으면 지우는 자신의 경험과 통찰력으로 그 데이터가 현실 세계의 권력 구도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해석했다. 물론 그들의 작업 방식은 종종 충돌했다. 서연은 오직 데이터와 팩트만을 신뢰했지만 지훈은 사람의 심리와 보이지 않는 의도를 읽는 데 능숙했다. 그들은 때로는 격렬하게 논쟁했지만 그 논쟁의 끝에는 항상 상대방의 전문성에 대한 깊은 존중이 남았다. 지훈은 그녀의 지적인 날카로움에 감탄했고 서연은 그의 거시적인 전략과 통찰력에 놀랐다. 늦은 밤 함께 밤을 새우는 날들이 계속되면서 지훈의 방어벽은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스크린을 통해 그녀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그녀의 모든 것을 보고 느꼈다. 막다른 길에 부딪혔을 때의 좌절감, 작은 단서 하나를 발견했을 때의 순수한 기쁨, 그리고 정의를 향한 그녀의 뜨거운 열정까지. 어느 날 새벽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 처음으로 이야기했다. 과거에 그녀의 아버지가 작은 벤처기업을 운영하다가 대기업의 기술 탈취와 비열한 공작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아픈 기억이었다. 저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보이지 않는 진실을 찾아내는 힘을 갖겠다고. 그녀의 고백을 듣는 동안 지훈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나지막이 말했다. 신뢰라는 건 내가 쉽게 거래하는 상품이 아니야. 그 짧은 말 속에는 그녀의 아픔에 공감하는 듯한 깊은 울림이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파트너십을 넘어선 감정적인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첫 번째 공동의 돌파구가 열렸다. 서연은 최 이사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심어놓은 가짜 데이터의 출처를 역추적하는 데 성공했다. 그 데이터는 아우라 그룹의 내부 서버가 아닌 최 이사가 차명으로 관리하는 외부 클라우드 서버에서 온 것이었다. 그 서버의 보안은 아우라 그룹의 것보다 훨씬 허술했다. 지훈은 그 정보를 듣자마자 최 이사의 약점을 간파했다. 그는 자신의 영역 밖에서는 의외로 허술해. 항상 자기 소나귀 안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성향이 있거든. 그들은 최 이사의 차명 서버를 해킹하여 그의 모든 범죄 증거를 확보하는 것으로 새로운 작전 계획을 세웠다. 마침내 방역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지훈은 새로운 계획을 설명하는 서연의 빛나는 눈을 보며 생각했다. 그녀와 함께하는 이 위험한 싸움이 지난 몇 년간 그가 느꼈던 그 어떤 안정감보다도
더 완전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최태석의 차명 서버에 침투하는 작전은 마치 적의 심장부로 잠입하는 것과 같았다. 한서연은 기술적인 공격에 선봉에 섰고 강지훈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전략가 역할을 맡았다. 그들은 최 이사의 심리와 습관을 분석하며 그의 디지털 요새에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 나섰다. 지훈은 최 이사가 극도로 오만한 인물이며 자신의 지능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잡한 랜덤 문자열 같은 건 비밀번호로 쓰지 않을 거야. 분명 자기 자신과 관련된 과시적인 무언가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지훈의 통찰력은 서연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그녀는 단순한 기술적 해킹을 넘어 최 이사라는 한 인간의 심리를 파고드는 사회공학적 접근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협업은 완벽한 이중주와 같았다. 서연이 서버의 방화벽 구조를 분석하며 기술적인 허점을 찾아내는 동안 지훈은 최 이사의 과거 프로젝트, 개인적인 기념일, 심지어 그가 즐겨 읽는 고전의 구절까지 모든 정보를 긁어 모았다. 그들은 수많은 조합을 시도하며 밤을 새웠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정신은 거의 하나가 된 것처럼 움직였다. 마침내 그들은 결정적인 장벽에 부딪혔다. 2단계 인증 시스템.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최 이사의 개인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인증 코드를 입력해야만 했다. 이것은 물리적인 접근 없이는 거의 뚫을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였다. 서연이 좌절감에 잠시 말을 잃었을 때 지훈이 새로운 계획을 내놓았다. 그의 휴대폰을 직접 건드릴 수 없다면 그가 스스로 인증 코드를 사용하게 만들면 돼. 작전은 대담했다. 지훈은 해외 협력사를 통해 최 이색의 긴급한 비리 제보가 들어온 것처럼 꾸며 전화를 걸었다. 제보의 내용은 최 이사가 과거에 묻어버렸던 다른 비리 사건에 대한 것으로 그는 당연히 사실 확인을 위해 자신의 비밀 서버에 접속할 수밖에 없었다. 최 이사가 인증 코드를 입력하고 서버에 접속하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서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시스템에 침투하는 데 성공했다. 서버의 문이 열리는 순간 두 사람은 잠시 숨을 삼켰다. 그 안에는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부패의 왕국이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돈을 빼돌린 수준이 아니었다. 수년에 걸쳐 조성된 거대한 비자금 장부 전개와 재계, 심지어 언론과 검찰에까지 뻗어있는 뇌물 리스트, 그리고 최 이사의 비리를 위협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제거했는지에 대한 끔찍한 기록까지 담겨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자금은 그의 개인적인 왕국을 유지하기 위한 혈액처럼 사용되고 있었다. 그들은 엄청난 규모의 악 앞에서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회사를 구하는 문제를 넘어섰다.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 거대한 암 덩어리를 눈앞에 마주한 것이었다. 서연은 방대한 범죄 기록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그녀는 수많은 데이터와 싸워왔지만 이토록 노골적이고 추악한 인간의 탐욕을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다. 과연 자신들이 이 거대한 악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그녀를 덮쳤다. 바로 그때 지훈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가만히 얹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여기서 멈출 순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항상 냉정하고 차가워 보였던 그의 모습 뒤에 숨겨진 강철 같은 의지를 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 피어오르던 불안감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군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들은 밤을 새워 서버에 있는 모든 증거 자료들을 안전한 곳으로 백업했다. 이제 그들의 손에는 최태석과 그의 네트워크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들려 있었다. 먹잇감이었던 그들은 이제 완벽하게 사냥꾼의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동이 틀 무렵 모든 작업이 끝났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손에 쥔 증거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을 섣불리 터뜨렸다가는 최 이사뿐만 아니라 아우라 그룹 전체 나아가 사회 전체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었다. 최 이사 같은 인물이라면 자폭을 선택해서라도 모두를 끌고 들어갈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산더미처럼 쌓인 증거 파일들을 바라보았다. 무기를 손에 넣는 것과 그 무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였다. 이제 그들에게는 콜레테럴 데미지를 최소화하면서 적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을 수 있는 완벽한 마지막 한 수가 필요했다. 사냥은 끝났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최태석은 자신의 비밀 서버에 외부 침입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적이 자신의 심장부까지 들어왔다 나갔다는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는 강지훈과 그 여자 한서연이 자신의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이대로 무너지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발악을 하거나 그의 머릿속에서 이성과 합리성은 사라지고 생존을 위한 맹수의 본능만이 남았다. 그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한서연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 여자만 사라진다면 강지훈은 증거를 손에 쥐고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것이었다. 디지털 증거는 얼마든지 조작이라고 우길 수 있지만 그 증거를 해석하고 증언할 전문가가 없다면 힘을 잃게 될 터였다. 그는 그녀를 영원히 침묵시키기로 결심했다. 최 이사는 자신이 오랫동안 관리해온 해결사에게 연락했다. 그는 박 부장을 미끼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는 겁에 질린 박 부장을 협박하여 한서연에게 연락하게 만들었다. 박 부장은 자신이 모든 것을 자백하고 최 이사의 비리가 담긴 원본 장부를 넘기겠다며 인적이 드문 한강변의 한 주차장에서 단둘이 만날 것을 제안했다. 서연은 제안을 받자마자 그것이 함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박 부장이 가지고 있다는 원본 장부는 그들이 가진 디지털 증거를 완벽하게 뒷받침해줄 결정적인 한 조각이었다. 그녀는 이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강지훈의 생각은 달랐다. 너무 뻔한 덫이야. 절대 혼자 가서는 안 돼. 결국 그들은 타협점을 찾았다. 서연이 약속 장소에 나가되 지훈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통신을 유지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그는 그녀의 채, 초소형 위치, 추적기와 마이크를 설치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떠나지 않았지만 정의를 향한 그녀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약속된 시간 서연은 어둠이 내린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주변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고 약속했던 박 부장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차 안에서 주위를 경계하고 있을 때였다. 지훈의 이어폰에서 그녀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무래도 함정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지훈이 즉시 빠져나오라고 명령하려는 순간 그의 눈에 끔찍한 광경이 들어왔다. 멀리서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끈 채 괴물처럼 서연의 차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고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살해를 품은 공격이었다. 경찰에 신고할 시간도 그녀에게 경고할 시간도 없었다.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의 몸은 이성적인 판단을 거치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차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았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그의 고성능 세단은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서연의 차를 트럭의 경로에서 밀어내는 것이었다. 그는 충돌 직전 자신의 차 핸들을 꺾어 서연의 차 측면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쾅갈하는 굉음과 함께 두 대의 차가 엉키며 옆으로 밀려나갔다. 바로 그 순간 덤프트럭이 그들이 원래 있던 공간을 스치듯 지나갔다. 만약 1초만 늦었더라면 서연의 차는 종잇장처럼 구겨졌을 것이다.
지훈의 차는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었고 에어백이 터져 나왔다. 그는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었지만 오직 서연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나와 서연의 차로 달려갔다. 그녀는 충격으로 인해 운전대에 머리를 기댄 채 정신을 잃고 있었다. 그녀의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핏줄기를 본 순간 지훈은 심장이 멈추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가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생각은 그가 평생 쌓아온 모든 이성과 통제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그는 구급차를 부르며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채서 끌어냈다. 그는 그녀를 품에 안고 절박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한서연, 정신 차려, 제발. 그의 목소리는 그가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울부짖음이었다. 그의 차가운 가면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 안에는 한 여자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한 남자의 맨얼굴만이 남아있었다. 다행히 서연은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 눈을 뜨고 자신을 절박하게 끌어안고 있는 지훈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걱정이나 동료애가 아니었다. 그녀의 심장이 내려앉을 만큼 깊고 절절한 감정이었다. 멀리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었다. 부서진 차들의 잔해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삶과 죽음의 경계선 위에서 그들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음을 깨달았다. 병원 특실의 하얀 벽은 차가운 침묵을 머금고 있었다. 한서연은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강지훈은 그녀의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지켰다. 그의 얼음 요새라는 별명은 이제 옛말처럼 들렸다. 그의 눈에는 오직 그녀를 향한 깊은 걱정과 따뜻한 안도감만이 가득했다. 사고의 충격보다 그를 덮쳤던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제 괜찮아요.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조금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변함없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오히려 이번 일로 확실해졌어요. 최 이사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인물이라는 걸요.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지훈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 없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최태석은 이미 법과 상식의 선을 넘었다. 그들은 그가 또 다른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만 했다. 병원에서 퇴원한 그들은 곧바로 안전가옥으로 돌아왔다. 이전과는 다른 비장한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맴돌았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비리 폭로가 아닌 목숨을 건 전쟁이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지훈이 거실 중앙에 서서 물었다. 감옥에 가는 것, 돈을 잃는 것. 서연은 그의 질문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아니요.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자신이 공들여 쌓아 올린 완벽한 가면이 만천에 벗겨지는 것. 그의 오만한 자존심이 공개적으로 짓밟히는 것일 거예요. 그들의 방역 계획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최 이색에 법적인 처벌을 내리는 것을 넘어 그의 사회적 명성과 자존심을 완벽하게 파괴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그 무대로서 가장 완벽한 장소는 바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아우라 그룹의 정기 주주총회였다. 그곳은 최 이사가 자신의 권력과 성과를 과시하는 가장 화려한 무대였고 바로 그곳을 그의 무덤으로 만들기로 한 것이다. 작전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서연은 자신이 확보한 모든 증거 자료들을 하나의 파일로 묶기 시작했다. 비자금 장부 뇌물, 리스트 살인교사 정황까지. 그녀는 이 거대한 폭탄을 평범한 분기 실적 보고서 파일 안에 교묘하게 숨겼다. 그리고 이 파일이 주주총회 당일 최 이사의 발표 자료와 바꿔치기 될 것이었다. 모든 스크린에
그의 범죄 기록이 생중계되도록.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전이었다. 지우는 최 이사가 함정에 빠지도록 유도해야 했다. 그는 최 이사가 가장 신뢰하는 내부 정보원을 역으로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한서연이 사고 후유증으로 조사에서 손을 뗐다거나 내가 최 이사의 압력에 굴복하여 사건을 덮기로 했다는 식의 거짓 정보를 흘렸다. 최 이사는 그 정보를 듣고 안심과 동시에 지훈에 대한 경멸감을 느낄 것이었다. 그는 강지훈이 결국에는 현실과 타협하는 겁쟁이라고 생각하며 주주총회에서 자신이 완벽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확신하게 될 터였다. 그 오만함이 바로 그를 파멸로 이끌 독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미끼를 던지며 맹수가 덫으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 계획을 세우는 밤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긴장감이 넘쳤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에 대한 대비책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그들의 신뢰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눈빛만 봐도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나 연인을 넘어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주주총회 전날 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서연은 트로이의 목마 파일을 USB에 담아 지훈에게 건넸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전부예요. 단 한 번의 기회뿐이에요. 지훈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우리가 함께라면 실패하지 않아. 그들은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함께 바라보았다. 저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추악한 거래와 음모가 벌어지고 있을까. 내일 그들은 그 어둠의 한가운데에 거대한 폭풍을 일으킬 것이었다. 성공과 실패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마지막 밤을 보냈다. 거대한 체스판 위에 모든 말들이 놓였고 이제 마지막 외통수만이 남아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수백 명의 투자자, 애널리스트 그리고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공기 중에는 기대와 약간의 긴장감이 섞여 맴돌았다. 단상 중앙에 선 강지훈 회장은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로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는 거대한 홀을 가득 채웠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일생일대의 도박을 앞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반면 최태석 이사의 얼굴에는 여유와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주주들과 악수를 나누고 기자들의 카메라를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에게 오늘 이 자리는 자신의 화려한 업적을 축하하고 무능한 총수를 대신하여 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임을 공표하는 대관식과도 같았다. 그는 강지훈이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회의는 예정된 순서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작년의 사업 실적 보고와 미래 비전 발표가 이어지는 동안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다. 마침내 사회자가 최태석 이사의 이름을 호명했다. 다음은 그룹의 놀라운 재무 성과를 이끌어오신 최태석 재무총괄 이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최 이사가 의기양양하게 연단으로 걸어나갔다. 바로 그 순간 안전가옥에 있던 한서연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눌렀다. 그녀는 주주총회 발표 시스템의 메인 서버에 미리 심어놓은 프로그램을 작동시켰다. 호텔의 기술 통제실에 있던 그녀의 조력자는 시스템에 작은 오류가 발생한 척하며 최 이사의 발표 파일을 그녀가 준비한 트로이의 목마 파일로 교체했다. 모든 것은 단 몇 초 만에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졌다. 최 이사는 연단에 서서 청중을 향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손에 든 리모컨을 눌러 자신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등 뒤 거대한 중앙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상승하는 이익 그래프가 아니었다.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쓰인 차가운 제목. 최태석의 비밀 장부. 장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술렁였다. 최 이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당황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돌아보았다. 이게 무슨 시스템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화면은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그의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간 수백억 원의 자금 내역이 펼쳐졌다. 돈을 받은 정치인과 검사들의 이름이 적힌 뇌물 리스트가 나타났고 그의 목소리가 담긴 불법적인 거래 지시, 녹음 파일이 스피커를 통해 장내에 울려 퍼졌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져나왔고 주주들의 웅성거림은 경악의 비명으로 바뀌었다. 마침내 마지막 페이지. 화면에는 박 부장에게 한서연을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그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 기록과 사고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이 나타났다. 모든 것이 명백했다. 그는 단순한 횡령범이 아니라 살인 교사범이었다. 최 이사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이건 음모야. 그가 미친 사람처럼 날뛰며 시스템을 끄려고 할 때 강지훈이 조용히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지훈은 마이크를 잡고 혼란에 빠진 장내를 향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단호했다. 이 모든 증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이 모든 자료의 원본을 특별검사팀에 제출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행사장 곳곳에 평범한 주주처럼 앉아있던 사법경찰들이 일제히 일어나 최 이사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그의 앞에 차가운 수갑을 내밀었다. 최 이사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경찰에게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강지훈을 향해 증오가 가득한 눈빛으로 소리쳤다. 강지훈, 내 놈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지훈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무너져 내린 한 남자의 마지막 발악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 이사는 연행되었고 기자들은 단상으로 몰려들었다. 지훈은 자신이 일으킨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는 승리했지만 앞으로 치러야 할 대가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짧은 메시지 한 통이 와 있었다. 체크메이트. 서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그 순간 지훈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주주총회에서 터져나온 폭풍은 예상보다 훨씬 더 거세게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최태석 게이트는 아우라 그룹을 넘어 정재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스캔들로 번졌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그룹의 미래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 빠졌다. 하지만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선 강지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즉시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그룹의 개혁을 위한 칼을 빼들었다. 그는 매일같이 언론 앞에 서서 모든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밝혔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의 단호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은 시장의 신뢰를 조금씩 회복시켰다. 그는 최태석이 남긴 부패의 잔재를 도려내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그 과정에서 그의 리더십은 더욱 견고하게 빛났다. 몇 달 후 폭풍은 서서히 잦아들었다. 최태석과 그의 공범들은 법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아우라 그룹은 엄청난 상처를 입었지만 강지훈의 지휘 아래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혁신을 통해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더 투명하고 건강한 조직을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얼음 요새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는 위기 속에서 회사를 구해낸 영웅적인 지도자로 재평가받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오후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이 아닌 두 사람이 함께 전쟁을 치렀던 강남의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사건 이후 한서연은 조용히 대중의 시선에서 사라졌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듯 원래 있던 자신의 작은 사무실로 돌아가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다. 지우는 그녀에게 연락하기 전에 시간이 필요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서 그녀 앞에 서고 싶었다. 그가 안전가옥의 문을 열었을 때 서연은 약속이라도 한 듯 창가에 서서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부드러운 미소로 그를 맞았다. 모든 게 끝났네요.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고요한 공간을 채웠다. 지훈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옆에 섰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도시의 석양을 함께 바라보았다. 한때는 작전본부였던 이 공간은 이제 아늑하고 평화로운 안식처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솔직했다. 지난 몇 년간 내 세상은 얼음으로 만든 요새 같았소. 누구도 믿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지. 그는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려 그녀의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런데 한서연 씨가 나타났어. 당신은 그 벽을 부수려고 하지 않았어. 당신은 그저 당신 자신으로서 존재했고 그 존재감이 나의 얼음을 녹여버렸지. 그의 고백에는 어떤 꾸밈이나 수사도 없었다. 오직 그의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나는 당신의 지성을 존경하고 당신의 강인함을 존경하오. 그리고 당신이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 그가 마침내 가장 깊은 마음을 꺼내 보였을 때 서연의 눈에는 촉촉한 물기가 어렸다. 그녀는 그의 고백을 기다려왔다. 그들이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우는 동안 그녀 역시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따뜻함과 고독함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도 더 분명한 대답이었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으로 이끌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수많은 전쟁과 음모 속에서 서로를 지켜주었던 두 사람은 마침내 평화 속에서 서로의 안식처가 되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기 시작했다. 한때는 냉정하게 여자를 피했던 한 남자는 이제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여자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의 얼음 요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한 여자와 함께 만들어갈 따뜻한 미래를 꿈꾸는 한 남자의 설렘만이 가득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마침내 고요하고 찬란한 그들만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